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저는 스포츠 만화 전문가 양세준 작가님과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스포츠 만화 전문가 양세준 작가님을 모셔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 전문가 칭호도 언젠가 익숙해지겠죠? 그럼요.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희는 1화와 2화 중간에 잠깐 텀을 두고 잠깐 헤어져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영상을 찍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정리를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차에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스포츠 장르의 매력을 좀 탐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1화에서는 양세준 전문가님께서 스포츠 만화의 매력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2화에서는 제가 느끼는 스포츠 만화의 매력 그리고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만화가 가진 어떤 매력적인 부분, 재미있는 부분이 스포츠는 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각각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펜싱이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격의 순간에 맞고 찌르느냐가 그 해당 펜싱의 어떤 체급이라고 할까요? 그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따라서도 다 룰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또 농구 같은 경우도 항상 5명이서 상대편도 5명, 우리 팀도 5명이서 어떤 30초 룰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오, 그러니까 24초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어요. 공격 타이밍을 받았을 때 24초 안에 공격을 수행해야만 되고 만약에 슛을 날리지 않고 계속 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시 상대편에게 볼이 주어지죠. 네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룰이랄지 뭐 공을 들고 선 밖으로 나가면 그것도 파울이라서 그렇죠. 네, 다른 팀에게 공이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각각의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과장을 극대화한 스펙터클한 기술이 돋보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피구왕 통키의 불꽃슛이랄지 그렇죠.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거인의 별에서 스크류 세이프랄지 정말 그 몸을 돌려서 세이프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랄지 그리고 또 저는 슬램덩크에서 레이업 슛을 그렇게 성공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성공했어 라고 맞아요. 감탄할 줄은 몰랐거든요. 거기가 정말 성장물의 서사가 잘 드러났던 그쵸? 곳이죠. 네, 그래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 유명한 대사도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각각의 스포츠가 가진 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스펙터클을 과장해서 더 재미있게 보여주느냐. 네, 그게 스포츠 만화가 가진 또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스포츠는 실제로 굉장히 역동적인 매력이 있는데 만화는 어떻게 보면 정지된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스포츠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만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만화적인 과장과 좀 상상력을 많이 가미를 한 작품들이 되게 많죠. 이게 끝까지 가면 이제 테니스 왕자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테니스 왕자는 이제 이미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갔잖아요. 막 거인들도 나오고 말을 타고 나와서 테니스를 치질 않나 이제 이 단계까지 갔는데 사실은 만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만화니까?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만화를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보면 만화의 상상력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이실드 21도 그런 걸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면 주인공은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인데 러닝백은 공을 들고 달리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펙터클하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작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인백 같은 경우는 포지션상 몸싸움을 많이 하는데 러닝백은 달리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인백들을 피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술 이름을 붙여서 굳이 기술 이름을 붙이고 그 장면에서 그냥 필살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확 공중에서 몸을 틀어서 피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만약에 미식축구 중계를 본다면 그 장면은 0. 몇 초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몇 페이지에 할애해서 펼친 페이지까지 써가면서 사용하면서 마치 진짜 그 격투 만화에서 필살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만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동경의 요소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 그 삼국유사에 적힌 그 어떤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유리왕 있잖아요. 고주모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때 아버지께서 유리에게 네가 필시 내 아들이라면 분명히 뭔가 비범한 어떤 능력이 있을 거야. 너 모자라니? 했더니 저 화를 잘 쏘고요. 그리고 저 굉장히 몸이 날래요 라고 하면서 그 유리가 자신의 몸을 날려서 아버지 앞에 쫙 포즈를 취하는데, 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순간 유리의 몸은 하늘을 날아서 햇빛을 타고 공중을 돌아 멋지게 그 아비 앞에 섰다, 뭐 이런 식으로 햇빛을 타고라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아이실드 씨를 데빌베트 고스트 같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와, 이거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공중제비 논 거잖아요. 네, 그냥 공중제비 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날따라 그냥 햇살이 뜨거웠던 거고, 그쵸? 햇빛, 공기, 뭐 습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멋지게 보게 만들 수 있도록 뭔가 기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멋진 포즈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출적인 장치가 많이 10분 활용된 서사네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유리는 멋있게 비범한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개연성이 충족이 됐는데, 그런 어떤 과장된 어떤 0.1초의 순간도 길게 늘려서 느릿느릿, 그리고 멋진 어떤 기법으로 설명해서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 주인공, 이 캐릭터 자체가 엄청 대단하고 멋진 존재야 라는 걸 강조하는 도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장르지만 로맨스 만화에서 멋진 선배 캐릭터는 꼭 돌아볼 때 실바람과 함께 벚꽃이 날리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지 않을까. 맞네요. 햇볕을 타고 돌았다라는 묘사는. 그쵸. 그날따라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또 계절상 벚꽃이 질 때인데,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 캐릭터에게 훨씬 더 호감을 갖고 멋지게 볼 수 있는 동경의 요소를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과장의 요소인데, 이 캐릭터를 꾸준히 봐왔고 이 작품을 꾸준히 봐왔다면 이 정도의 과장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라는 정도의 어떤 합의된 어떤 룰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 작가님들이 마음껏 호기롭게 과장의 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슬램덩크는 그것과 결이 거의 반대인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슬램덩크에서는 뭐 공중제비를 돌아서 덩크슛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슬램덩크에서 가장 화려한 플레이로 등장하는 게 엘리웁 슛인데, 공중에서 패스를 받아서 덩크슛을 하는. 근데 실제로 NBA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슬램덩크의 과장은 기껏해야 일본 고교농구에서 NBA급 플레이가 나온다 정도이긴 하지만, 이게 초우주급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슬램덩크는 사실은 소년 만화가 다루는 스포츠 장르 치고는 굉장히 현실적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레이업 슛이나 왼손은 거들 뿐 같은 곳에서 감동을 느끼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슬램덩크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와도 결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슬램덩크는 제목이 슬램덩크잖아요. 그런데 슬램덩크에서 마지막 선왕전의 결정적인 슛은 점프슛이거든요. 그냥 맞아요. 가장 밋밋한 점프슛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네, 그게 뭐냐면 강백호한테 슬램덩크는 재능이에요. 그 농구를 배우기 전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쵸. 공을 한 손에 잡을 수 있었고, 키가 원래 188이었고 점프도 잘했고, 그래서 처음에 농구를 배우지 않았을 때도 농구 골대 얼굴을 부딪힐 수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슬램덩크는 그한테 재능을 상징하는 존재고, 점프슛은 걔가 2만 번의 특훈을 통해서 얻게 된 거거든요.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명대사가 왼손은 거들 뿐인 것도 이게 그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레이업 슛이 성공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이유도 백호가 우습게 봤던, 레이업 슛은 멋있지 않으니까 저건 풋내기 슛이야 라고 우습게 봤었는데, 슬램덩크처럼 화려한 것보다 사실은 그게 더 노력으로 얻은 것이 가치 있고, 시합을 끝낸 것은 결국은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는 그 기본기에서 끝장을 내는 걸로 완결을 지은 것이, 저는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보여주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던 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굉장히 많은 인생의 지침서 같은 그런 주제를 담고 있었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정말
무한한 감동을 느꼈던 이유가 지금 양세준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더복서를 보고도 느꼈던 그런 감동하고도 되게 맥이 닿아 있어요. 이게 그 이제 더복서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예요?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켄탄가 칸탄가 유토? 다케다 유토? 네네네 일본 나도! 그 친구가 지금 말한 어떻게 보면 캐릭터 전형적인 네. 소년 그 맞아요. 스포츠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잖아요. 이름 다케다 유토. 네 맞습니다. 그 친구입니다.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네. 근데 그 캐릭터 생김새나 눈썹 모양이나 이런 것까지 전형적이에요. 정말 그 일보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소년 만화가 그동안 보여왔던 근성 주인공은 항상 그런 캐릭터였어요. 맞아. 근데 더복서의 주인공은 그와는 정반대의 캐릭터였잖아요. 약간 원펀맨 같죠. 그렇죠. 요즘 스타일의 캐릭터고 다케다는 굉장히 전통적인 캐릭터라고 맞아요. 보는데 이 캐릭터만 할 수 있는 서사들이 있잖아요. 와, 나루토에서 롱리가 하는 것 같은 뻔한데 네. 빠져들고 울고 응원하고 네. 진짜 그 롱리가 하는 나루토에서 이건 스포츠만은 아니지만 네. 그 친구가 하는 대사 중에 되게 중요한 대사가 쓰레기가 노력의 힘으로 천재를 이긴다.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롱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근데 이게 롱리는 그러지 못했지만이 나루토가 스포츠 만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만약에 스포츠 만화였으면 롱리는 적어도 뭐 준우승 팀 정도에는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는 조금 더 그 롱리 같은 캐릭터, 다케다 같은 캐릭터를 되게 멋지게 묘사해주기 좋은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스포츠 만화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노력하면, 뜨겁죠. 네, 노력을 하면 어떻게든 그 결과에 닿을 수 있어, 성장을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더복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승리가 모든 노력의 종착지는 아니야. 모든 노력의 보상이 꼭 게임에서의 승리는 아니야. 너의 인생 혹은 네가 가진 결핍, 네가 그동안 모자란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이 노력으로 보상받고 싶었지. 하지만 그것이 꼭 승리로 다가오진 않는단다. 너의 인생의 어떤 통찰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던 건 아마 이게 아닐까?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더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더복서가 2020년 전후로 나온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최근의 스포츠 만화 히트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슬램덩크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90년대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져온 메시지 변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승부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 있어 라는 거가 슬램덩크까지만 해도 없어요. 맞죠. 계속 우승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네, 지금 제가 슬램덩크에서도 이렇게 노력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빛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분에서 풍정고등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에이스킬러가 있는. 그 팀은 사실 악한 팀으로 묘사가 되고는 있지만 이 친구들을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오죽 이기고 싶었으면 그랬겠니? 그치. 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서 한 행동에는 면죄부를 좀 줘요. 그러니까 승리에 집착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노우에다 케이코의 다음 작품이었던 리얼에 보면은 주인공이 저런 장면이 나와요. 팀 동료가 시합에 지구도 웃는 걸 보고 때려요. 너무 좀 촌스럽다. 그쵸? 지금 되게 올드하잖아요. 지금 너무 보면은. 촌스럽다. 그러니까 이노우에다 케이코는 지금 베가본드를 그리고 계시잖아요. 놀고 있죠, 사실은. 베가본드 휴지하고 계시지만 사무라이예요. 이 사람은 뼈속 깊이 사무라이라서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지는 걸 용납할 수 없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스포츠의 되게 매력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게 일본 스포츠 만화가 아까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일본 스포츠 만화의 어떤 동경의 코드 되게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스포츠 만화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라고도 많이 보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뭔가 승리에 너무 집착하는 결과 중심주의. 그렇죠. 스포츠와 그 검도의 세계가 크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슬램덩크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치수가 동료들이 없다라는 걸 느낄 때 자기 동료들은 승부에 집착하지 않아요. 맞아. 부활동일 뿐이잖아 라고 말하는데 채치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국대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이라서 그 친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해서 되게 외로워하고 그러다가 모두 진심으로 전국대표를 바라는 팀을 만났을 때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활동은 즐거우려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고 웃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채채는 너무 부담스러웠어. 네, 그럴 거면 프로팀에 가라. 아니 너 혼자 해 그냥.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거면 자기도 해남대 부속고에 갔으면 됐잖아. 그 말이 너무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신빙성 있고 저도 그치. 우승을 노릴 거면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갔어야지. 아닌 데서는 사실 즐겁게 우리가 승부를 즐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슬램덩크에는 그거를 긍정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상 투혼이 미화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이건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쵸. 안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되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팟캐스트에서 했었습니다만 맞아요. 안 선생님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본인 말대로 지도자 실격이에요. 그게 맞는 게 저는 예전에는 카리스마 있고 뭔가 말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한번 기법 한번 알려준 적 없고요. 네.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밖에 안 정말. 하는데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선수를 말려야 돼요. 말려야지. 말리긴 하는데 지거든요 결국은. 그 영광님의 영광의 시대 언제인가 저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앉아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나가서 허리가 아작날 때까지 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서태웅은 눈탱이 밤탱인데 산쪽이 안 보이는데 후보 선수들을 교체를 안 해줘요. 결국은 눈이 안 보이면서 몇만 보이냐 쏘아슛이다 라고 하면서 뛰거든요. 최치수는 해남전에서 그때 안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발목이 다쳐서 한나한테 부상이니까 저거 붕대를 감으라고 뛰겠다고 하면서 한나가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최치수가 뭐라고 하면 걸을 수 없어도 좋다. 걔 고3이에요.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촌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90년대 작품이니까. 옛날엔 진짜 그래 정말 이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얘가 여기 인생을 걸었어. 근데 왜 인생을 걸냐 거기다가. 그러게. 그러니까 근데 걸을 수 없어도 좋다면 이게 19살짜리가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나이 때보다 우리가 어렸고. 그랬지. 그쵸. 19보다 어릴 때 그걸 봤고. 최치수는 어른이었지. 네. 외모도 그렇고. 그쵸. 우선 외모가 좀. 소년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투혼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당시에는 뭔가 이겨야 된다. 뭔가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저런 부상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목표한 것은 닿아야 된다라는 식의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게 2002년 월드컵까지도 이어졌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되게 명장면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물론 박지성 선수의 멋진 슛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부상 투혼들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최진철 선수가 붕대를 감고 뛰었던 모습, 황선홍 선수가 머리에 그 붕대 같은 걸 하고 뛰었던 장면, 맞아요. 코뼈가 부러진 김태형 선수가 가면을 쓰고 뛰었던 맞다, 그랬었네. 그 장면들, 물론 그 장면 자체는 멋있어요. 네. 실제로 그 선수들의 투혼은 진짜 칭찬받을 만하고 너무 멋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하면은 뭐 그건 국제대회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아마추어리즘이 살아 있어야 되는 고교 농구, 고교 스포츠이고 또 그 아다치 미츠루 만화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슬램덩크랑 결이 좀 다른데 네. 아다치 미츠루 만화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예 고교 야구는 교육의 일환이야 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아다치 미츠루가 일본 스포츠 만화의 변종이에요. 되게 특이한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보기엔 그게 정론인데 이게 스포츠 만화에서 그 대사가 나온다라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예요. 맞아요. 문득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 맞아 교육이지. 부활동이지.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납득이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 시기에는. 네, 그 시기에는. 아니 스포츠 만화잖아.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도 뛰란 말이야. 아니 너는 좀 뛰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공포의 구단에서는 너클볼을 던지기 위해 자기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슬램덩크보다 더 전이지. 거의 10년 더 네, 차이가 나죠. 80년도 초반이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근데 공포의 구단을 연재되던 시기에 본 게 아니라 워낙에 전설의 명작이니까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찾아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감동하면서 봤는데 그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지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어. 그렇죠.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시대랑은 안 맞아요. 네. 그때는 심지어 거기는 아예 대놓고 강한 것은 아름답다.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내용이 되게 많은데 80년대 시대상은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 이전 세대의 또 스포츠 만화.
그러니까 일본 만화나 혹은 우리나라 만화 중에서 뭐 비둘기 합창이라는 야구 만화 같은 경우 이제 심파적이면서 승부를 향해서 뛰고는 있지만 항상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가정사를 가진 그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울게 만들고 거인의 별에서 호시휴마도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막 그 쇠사슬을 감고 공포의 문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 아니 아이들 학대 아닌가? 학대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어린 아이의 몸에 해병대냐고. 쇠사슬을 내고 그래서 팔에 힘을 엄청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품기도 전에 너는 강하게 마구를 던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놈의 마구. 마구라는 말 자체가 지금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지금 야구만화나 농구만화에 마구라는 말 안 나와요. 네. 근데 예전에는 마구가 안 나오면 만화가 아니었어요. 만화가 아니었어요. 야구에서는 마구가 나왔었고요. 야구, 피구, 축구, 마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설정들 그리고 생일잔치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파티를 즐길 수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아는 그 짤이 그겁니다. 네. 잘. 그것도 사실은 그냥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다 각자의 사정으로 오지 못하면 사실 서운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호시휴마가 그토록 막 모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창문으로 날리고 막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정신불안증을 느끼는 애정결핍. 네, 그런 주인공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 그런 주인공이 왜 그 당시에는 근성 캐릭터로서 받아들여졌을까? 근데 공포여행 구단의 오해성도 사실 망가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애정결핍이 되게 강하고. 맞아요. 그분도 그 친구도 자꾸 이현수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분이라고 말하게 그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양반도 여기서 말하는 건 오해성 캐릭터 말하는 겁니다. 네. 오해성이라는 캐릭터도 지금 시대에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때려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때리고 나서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건 아버지뿐이었다. 이런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되게 안쓰러운 캐릭터이긴 한데 술 먹고 때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네. 술 먹고 때려도 안 되지 어쨌든. 그쵸. 그리고 또 뭐 허리케인조나 뭐 그 공포의 여행구단의 오해성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닿았는데 그게 반쪽짜리 승리를 얻었을 뿐이에요. 왜냐면은 그 허리케인조 같은 경우도 내가 승부를 어쨌든 간에 내가 온몸을 다 불사를 만큼 난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 난 그래서 이제 만족해라고 했지만 하얗게 산화되어서 여러분이 아는 그 짤이 그겁니다. 하얗게 산화되어 버려요. 네. 그게 동심에서는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얗게 불태웠어.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봤을 때 이럴 필요까지? 복싱이 뭐라고? 네,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의 오해성도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여성을 얻기 위해서 그 여성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기는 하는데 결국에 그 여성은 정신착란 증세를 갖게 되고 본인도 눈이 멀고, 네, 눈이 멀고 감독님은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니까 승리도 심지어는 다른 팀에게 내주거나 혹은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공포여행구단의 장르는 공포가 아닌가. 근데 진짜 명작이긴 합니다. 네, 진짜 명작이에요. 진짜 근데 명작인데.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고 그쵸. 이해가 되지 않는 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고 개인의 욕망을 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승리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혹은 우리 팀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것으로만 용납이 되지 않고 우리, 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되는 것은 곧 나라의 승리, 우리 민족의 승리다. 라는 어떤 거대한 담론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왔던 그런 작품들이라서 40년 전 작품입니다. 그쵸.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게 얼마나 너는 정말 대의를 희생하고 네 욕망만 채웠구나. 네가 이럴 때냐. 그런 식으로 조금 공격을 받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이룬 개인이 어떤 자기 희생
으로써 눈이 멀거나 대상이 어떤 그 정신착량 증세를 일으키거나 내가 하얗게 산화되어서 죽거나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말미암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허리케인조도 그렇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시대와 굉장히 조응해서 어떤 결말이나 주인공의 어떤 성취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슬램덩크는 일종의 과도기 네.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개인의 욕망을 긍정해주는 작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백호는 가족이 안 나와요. 백호는 맞네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압박도 없어요. 아버지의 무슨 한을 풀기 위해 농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호가 농구를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냥 소연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맞아. 백호의 결핍도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작품, 9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X세대들이 활동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X세대적인 작품이에요, 되게.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개인적인 그런 욕망은 되게 긍정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허리가 다쳐도 뛰어야 된다라는 그 감성은 아직 남아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되게 과도기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작품들 나온 것들 보면요. 아까 더복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 중에 네이버 웹툰에서 위닝샷이라는 네. 야구 만화가 있어요. 네. 연재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되게 최신작인데 네. 야구 만화인데 그 작품은 같은 야구 만화지만 공포여행 구단과 이제 40년의 연재 차이를 두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나라에서 네네. 나온.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만화의 프롤로그를 보면은 나오는데 주인공이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리고 야구를 되게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이유도 뭐 어렸을 때 야구장에 가서 멋진 플레이를 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거는 80년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멋있어서요. 뭐 네. 이런 거는 좀. 그렇죠. 네. 그때는 그 욕망으로서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아버지의 어떤 욕망을 제가 대리 실현해 그렇죠. 주려고요.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네. 아버지가 피구왕이었다든지. 그 정도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 친구는 팀플레이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그 친구가 보고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된 멋진 플레이가 옛날로 따지면 아마 삼진아웃을 잡는 모습이라거나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 병살타를 잡는 장면이에요. 병살타 이제 더블아웃을 잡는 건데 네. 그거는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가 공을 치고 그거를 그 수비수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팀플레이에 맞춰서 2루에 던져서 맞아떨어져. 아웃시키고 1루에 던져서 아웃시켜야 병살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승리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화려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 요즘 작품인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말로 홈런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역전 말로 홈런이었든지 아니면은 투수가 어깨가 부서진 상태에서 마구를 던져서 시속 165km에 그러니까 잘 보니까 손가락이 4개야. 자기가 잘났어. 그 정도 갔어야 됐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걸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팀과 함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스포츠 만화도 바뀌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지금 그런 어떤 더복서의 그 과정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위닝샷에서 팀플레이를 중요시 여기면서 훨씬 더 기본적이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아닐까라는 식의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결과 중심주의에 어떤 너무나 매몰되어서 그렇게 교육받아 왔던 세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란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어. 사실은 당신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 라는 것을 더 강조시켜주는 작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포츠 장르에 특히나 결과 중심주의가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색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슬램덩크를 어렸을 때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만화가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농구 만화를 2번을 그렸잖아요. 네. 국내에서 1번, 일본에서 1번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한테 주어진 숙제가 뭐였냐면 슬램덩크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류 작가가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저한테는 되게
초기에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2007년 정도에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슬램덩크가 끝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그 후광이 엄청났어요. 그럼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는 더 했죠. 심했거든요. 네.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농구 만화로서 슬램덩크는 교본 같은 작품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슬램덩크에서 뭐 달라지기 위해서 썼던 장치들이 뭐였냐면 처음에 데뷔작에서 주인공은 일단 키가 작고 기술이 좋은 선수였어요. 강백호랑 정반대의 인물인 그렇네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것도 슬램덩크랑 정반대로 가고자 했었던 거였는데 처음에 주인공이 승부에 되게 집착하고 내기 농구를 하는 캐릭터예요. 네. 내기 농구라면 당연히 승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 친구의 슛이 실패해서 결승전에서 져요. 근데 그러고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옛날에 했으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니 저놓고 웃어? 지고도 웃어? 네가 그러고도 선수야? 그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선수로 이제 그걸 성장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백호는 어떻게 보면 농구를 우습게 보던 친구가 나중에는 승부에 집착하게 되면서 스포츠맨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면 기본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였다면 저는 반대로 되게 집착하던 애가 달고 달았던 애가 반대로 농구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가려고 했었고요. 그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그렸던 만화니까 시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본에서 연재할 때 그렸던 만화는 아예 농구 감독이 주인공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끝나냐면 시합 중에 이 감독이 기권을 외치고 끝나요. 시합을 기권을 해버려요. 기권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이 부상으로 농구 선수 생활을 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투혼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말리고 시합을 기권해버리면서 끝나요. 와, 멋있는 근데 분이에요. 이 감독이 이 시합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어떤 여성 캐릭터와 여선생님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되게 가벼운 사람으로 나오고 승부에 되게 집착하는 것처럼 나와요. 니들이 이겨야지 내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이 시합은 포기한다 라고 말해요. 신념을 완전 버리고 너희를 보호한다. 네, 와, 그러니까 너무 멋있네요. 그 감독님이 하는 말로 제가 썼던 대사가 뭐였냐면 농구는 공놀이일 뿐이야. 다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놀이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농구는 공놀이일 뿐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슬램덩크에서 나와서 안 되는 대사거든요. 그랬다가 치치선수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누구는 지금 걷지 못해도 좋다고 허리가 부서져라 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2013년 정도에 나왔던 2012년, 13년 정도에 나왔던 작품이니까 슬램덩크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스포츠를 통해서? 라고 생각해서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램덩크처럼 만화의 되게 그 스포츠 만화의 장점이 뜨거움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약간 찬물을 끼얹네요. 그렇죠. 찬물을 끼얹는 거죠, 주인공이. 애들이 뜨거운데. 그만. 맞아. 이런 느낌으로 끝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출을 그렇게 잘했다는 느낌 많이 안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이건 좀 더 이렇게 했으면은 같은 장면도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저는 지금도 지금 시대에는 이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포츠 만화들을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양세준 작가님은 그거의 슬램덩크와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요걸 비틀고 슬램덩크에서 이건 좀 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비틀어서 다르게 만드신 건데 원래도 좀 다칠 필요까지 있어? 그냥 이것도 공놀이인데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요. 아, 진짜요? 아니죠. 저도 왕성호 선수 피 흘릴 때 감동했고 저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히어로물이나 액션 장르에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그 영웅의 12단계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 죽었다 깨야 되잖아요. 그쵸. 스포츠만에서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큰 부상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허리가 다친 것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형 선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죽었다가 일어나서 결국은 시합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영웅서사인 건데 그거에 감동했죠. 진짜 영웅적이다. 멋있다. 스포츠 선수 이럴 때 진짜 멋있어. 손톱이 깨져가면서 던지고 뭐 이런 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은 그 슬램덩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쓴 거이기도 하고 저의 그런 뜨거운 스포츠 만화에 대한 스포츠 만화 뜨거워야 돼 라는 거가 희석된 게 아다치미츠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다치미츠루의 주인공들은 좀 쿨해요. 그쵸. 너무 쿨해서. 아다치미츠루의 주인공들은 되게 쿨한데 그게
아다치미츠루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더 어른인 네, 상태에서 그렸기 맞아요. 때문에. 아다치미츠루 데뷔작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 제목이 사라진 폭음이에요. 근데 그 양반도 원래 처음에는 뜨거웠군요. 네, 되게 뜨거운 네. 거 그리시던 네.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소년 만화를 그리는 분 치고는 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슬램덩크는 이노우에 다케고 20대 때 그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도 저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네요. 안 선생님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노우에 이해를 다케코는. 못하고 그냥 네. 대상화시켜서 안 선생님을 묘사했던 맞아요. 거죠. 멋진 어른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노우에 다케코도 그 나이는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노우에 다케코가 슬램덩크를 그린다면 그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게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해. 승리보다 그냥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많이 갖지 못해도 지금 행복한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게 그냥 살다 보면 그치 인생 뭐 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의 20대 때를 되돌아보면 그 시대가 그랬던 건지 아니면 모든 20대가 그런 건지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니야 성취해야 돼. 다 이뤄야 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목표를 이뤄야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있었는데 조금 점차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좀 더 스포츠 만화의 어떤 전형적인 것들에 굉장히 응원도 하고 몸이 막 닳고 막 이런 식의 감흥도 느끼지만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지라도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작품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감동을 느끼고 또 다른 의미로 그 캐릭터를 응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거는 낡은 거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케다 같은 캐릭터가 지금 봐도 멋있지만 멋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주인공의 길은 아니게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맞아요. 않나. 스포츠라는 게 너무 좋은 재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다케다는 저는 정말 소년 만화의 전형이고 스포츠 만화의 전형적인 주인공인데 마지막에 지잖아요. 네.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이미 늦었. 아니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장면과 그 이후로 깨닫는 그 모습들이 저는 더복서에서 많은 캐릭터들이 그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들이 진짜 승리보다 더 값지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좀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진짜 어떤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적으로 두고 혹은 나조차도 나를 못 믿고 사는 이런 식의 어떤 각박함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가 아까 슬램덩크의 뭐 기본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스포츠 만화가 정말 메시지를 담기가 되게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은 메시지를 다루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스승이 있고 항상 그리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승패가 명확하게 갈라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성장 서사에서의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담기에 좋은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네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장하는 캐릭터를 보여줄 거고 어느 정도 어떤 승리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승리를 보여준다. 그게 게임에서의 승리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인생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는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다가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정리가 된 건데 저는 스포츠 만화를 그릴 때 주인공이 우승하는 장면을 그려본 적이 없네요. 왜 그러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항상 졌네요. 이유가 뭔가요?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럼 변종적인 주인공을 만들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고 저 그거 있어요. 이거는 스포츠 만화만 그런 거 아닌데요. 저는 절반의 승리를 좋아해요. 엔딩에서. 이거를 얻었지만 이거는 이루지 못했다.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다 가지는 거는 그닥 욕심쟁이 뭐 이런 현실적이지 건가요? 않다. 인생을 몰라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건. 뭐 예를 들면 옛날 스포츠 만화라면 터치 같은 만화 보면 네. 터치는 우승컵도 가지고 미나미랑도 사귀잖아요. 그쵸?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네. H2에서는 히로가 우승은 하는데 승리는 하는데 그쵸? 그
히카리는 히데오랑 계속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까지 차지하진 않아요. 다른 여성이랑 맺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저는 그 엔딩이 더 좋아요. 승리를 가졌으면 승리만 가져. 이건 작가의 취향입니다. 근데 네. 승리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쵸. 승리를 취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그쵸. 진짜 그런 면에서는 스포츠 장르가 단지 그냥 스포츠에서의 승리 그리고 성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좀 스포츠라는 장르로 은유적으로 표현해내서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런 거야. 너의 권투는 뭐니? 너의 펜싱은 뭐니? 아, 요즘 그런 단어 진짜 대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펜싱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펜싱마다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 그쵸. 인피니티. 네. 그리고 25, 21에도 주인공이 펜싱을 하거든요. 요즘 또 펜싱 붐이네요. 네. 더복서에도 작년 올림픽 때문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복서에서도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우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권투를 해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권투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연구하고 알게 된다. 이거는 너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과정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링 위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와 나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이해해보는 자리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네. 이게 너의 권투구나 이게 나의 권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죠. 서로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진짜. 서로 이빨을 네. 부러뜨리면서 말하면 웃기지만 그거를 그 개연성 있게 표현해 주는 게 작가 연출력인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데요. 링 위에 진짜 2명만 있고 그걸 정말 그 핀포인트로 딱 조명 때리고 그 연출을 너무 잘해요. 아 진짜 더복서 작가가 진짜 잘하는 연출 중에 저게 있어요. 나중에 연출 특집도 하겠지만 네. 그 압도적인 주인공을 만났을 때 위축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 진짜 잘하고 요만하게 그리고 요만하게 네. 되게 그거 되게 잘하고 네. 그리고 싸우다 보니 주위가 날아갔다라는 것도 되게 잘하고 속도 멈췄다가 팍 풀어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잘하죠. 저는 특히 그런 거 그러니까 때리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니라 때린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미 맞은 후를 보여주는데 총 맞은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여기 날아가게. 오 진짜 역동성 쩝니다.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무조건 뭐 쩝니다 때문에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진짜 액션 연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나요? 액션이나 스포츠에 대한 얘기에서 좀 더 이어져서 우리가 액션이라고 부르면은 주로 이제 주먹질이나 이제 발차기 같은 걸 많이 생각하지만 그쵸. 사실은 액트라는 거 자체가 이제 뭐 모션이죠? 연기나 동작을 네. 다 그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션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스포츠 만화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전 농구 만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뭐 드리블을 제치는 장면이라든지 플레이하는 장면 같은 것도 사실은 액션 연출이랑 맥락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서부저승사자 연출할 때 썼던 액션 연출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좀 만화에서 움직임을 묘사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연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주실 수 있겠네요. 어머 잘 됐다. 다음번엔 진짜로 여러분 스포츠 만화 연출 전문가 점점 앞에 뭔가 붙는 게 많은데 저승사자 연출 그리고 스포츠 만화 연출 전문가 양세진 작가님 네. 이렇게 또 모실 수 있는 뭔가 빌미가 네, 마련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게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점점 우리가 녹화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스포츠 만화 장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는 어떠셨는지 또 마무리 지을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만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중에 하나라고 하냐면 저는 요거 해야지 라고 딱 정해놓진 않아요. 한 두세 개 정도 일단 후보군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요게 지금 먼저 보여주기 좋겠다 싶은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농구 만화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장르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농구 만화에서 마음이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최근에. 아, 그래요? 다른 쪽을 더 이제 많이 짜져 있어서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농구 만화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포츠 만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자꾸 드네요. 아, 전문가시잖아요. 여기저기 전문가나. 근데 여기저기 전문가면 전문가가 아닌 거 아닌가?
아니 뭐 학이 많으면 되는 거죠. 전문점이라고 돼 있는데 짜장면도 팔고 육개장도 팔면 안 되지 않아요? 한식 전문가. 아. 네, 그냥 만화 전문가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찌되었든 차기작에 뭔가 붐업이 될 수 있는 또 장이 되었다니 저도 기쁘네요. 그냥 아시는 바와 막 얘기하다 가신 게 아니라 아이디어도 그리고 어떤 이것도 더 재밌겠다라고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아, 진짜 항상 믿고 보는 양세준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전문가 분들과 함께 제가 재미의 이유를 또 더 재미있도록 꾸며보도록 할게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